네, 안녕하세요. 영스랩입니다. 오늘 아로마 수업을 진행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우리가 아로마 테라피 적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할까 합니다. 아로마는 흡수 경로가 네 가지예요. 우리가 피부를 통해서 우리가 아로마 오일을 피부로 바르면 모세혈관을 통해서 몸 안으로 들어가서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운반이 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호흡기, 코로 향기를 맡으면 코나 기관지, 폐 점막을 통해서 폐포에서 가스교환을 이루어질 때 모세혈관을 통해서 혈액으로 운반이 되고요. 또 우리가 점막, 직장이나 질을 통해서도 자약을 만들어서 직장이나 질의 점막을 통해서도 흡수하는데, 이때 좀 점막에 자극이 갈 수 있는, 심한 자극이 갈 수 있는 좀 자극성 있는 아로마는 피해야 되겠죠. 이게 통증을 유발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경구 투여 방법을, 우리가 교과서나 책에서는 경구 투여 방법을 추천하는데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좀 아로마를 경구적으로 투여하는 거는 별로 이렇게 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에센셜 오일이 배출되는 경로는요, 우리가 몸 안을 돌아서 신장이나 간으로 운반돼 가지고 해독 대사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불필요한 노폐물로서 우리가 소변이라든지 대변, 우리가 호흡이나 숨을 쉴 때 호흡이나 땀을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때 배출이 될 때 물론 여러분들이 몸에 좀 따뜻하게 해주고 물을 많이 마시고 그러면은 이게 배출이 더 빨라지겠죠. 그리고 이제 마사지법인데요. 우리가 주로 많이 하는 게 마사지죠. 아로마 테라피 마사지를 이제 우리 피부관리 샵 같은 데서 많이 하는데, 피부 신진대사를 증진하고 노폐물도 제거할 수 있으며 근육 이완이나 관절의 유연성을 증가시키고요. 특히 혈액순환이나 림프 기능을 촉진해서 여성들이 그 미용 목적으로도 많이 하죠. 그래서 복부나 다리나 이런데 림프절이 있는 쪽을 마사지하게 되면 아무래도 림프 순환도 되면서 노폐물도 많이 배출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피로회복이나 통증 제거에도 도움이 되고, 또 아로마 마사지를 하면 우리가 신경계가 이완이 되면서 진정 효과도 있습니다. 자, 희석 농도는요, 보통 얼굴은 1% 내고요, 전신 마사지, 바디는 2%, 그다음에 부분 마사지는 2에서 2.5%고요, 국소 도포, 아까 우리 점막 같은데 도포는 3에서 5% 정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목욕법인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목욕법도 집에서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불면증이 있거나 우리가 갱년기 되는 불면증, 그다음에 신경계 통증이 있거나 호흡기나 두통, 혈액순환, 근육통, 생리질환이 있을 때 욕조에다가 여러분들이 에센셜 방울을 한 6방울 정도 넣는데요. 이때 물에다가 바로 넣지 마시고요. 이 에센셜 오일은 물에 잘 녹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녹냐면 우리 기름 성분이죠. 캐리오일 같은 데나 아니면 알코올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유화제가 들어있는 화장품 같은 데는 녹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캐리오일, 호호바 오일 같은 거 있으면 호호바 오일에다 섞어서 넣다든지, 아니면 샴푸나 샤워젤이나 아니면 쉽게 할 수 있는 게 우유죠. 우유에도 지방 성분이 있기 때문에 우유에다 캐리오일을, 아니 에센셜 오일을 한 6방울 정도 넣어가지고 희석해서 여러분들이 입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천연 소금이나 유화제, 점토에 섞어서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수욕이나 족욕, 자욕 같은 거 하실 때도 두세 방울 섞어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흡입법은 우리가 후각을 통해서, 우리가 향기를 맡아서 후각을 통해서 이 아로마가, 약은 아닌데 이 아로마가 우리의 그 양리적인 효과 아니면 심리적인 효과, 이 생리적인 효과를 나타내요. 그래서 후각을 통해서 내 신경을 자극해가지고 내려가서 호르몬 작용을 활성화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코로 흡입을 하면 뇌의 변연기를 통해서 이 뇌하수체에서 우리가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 물질을 분비를 촉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세로토닌이 뭔지 아시죠? 이게 세로토닌은 우리의 그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신경 전달 물질 세로토닌의 분비를 활성화하고 또 우리 호르몬에도 작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 호르몬의 여성 호르몬이나 어떤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자율신경의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로마를 향기를 맡으면 기분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기분이 릴렉스 이완이 되거나 하는 것들이, 이게 우리의 신경과 호르몬과 그 다음에 우리 그 신경, 호르몬 이런 쪽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데 뭐 이건 흡입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건식 흡입법은 우리가 옷이나 천이나 이런 데다가 해서 흡입을 하는 거고요. 증기 흡입법은 물에다가 아로마를 뿌려서 증기로 흡입을 하는 거고요. 이건 이제 아로마 램프예요. 램프고, 아로마 램프도 요즘엔 이렇게 아날로그식 램프도 있지만 전기로 하는 발향기도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사진을 이게 아로마 램프고요. 이거 우리 수반이에요. 카페 같은 데 가면 수반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이렇게 수반을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전기 발향기, 전기를 꽂아서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건식흡입법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 아로마가 감기나 알레르기 비염이나 두통에 좋은 아로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캐모마일이라든지 패촐리라든지 페퍼민트 같은 거, 로즈마리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우리가 코막힘, 알레르기 비염, 두통 이런 데 좋거든요. 그 다음에 바이러스에 좋은 유칼립투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믹스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흡입법은 이제 수건이나 베개에 한두 방울 정도 떨어뜨려서 그냥 바로 코로 향기를 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감기나 불면증에 정신집중 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증기비법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물에다 넣어서 우리가 공기 중에 분산되지 않도록 큰 타올을 머리에 덮어가지고 이 오일을 전부 다 얼굴 상태로 우리가 얼굴 수증기를 통해서 이렇게 얼굴이 흡수하는 건데, 이때 중요한 거는 점막에 닿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눈은 점막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눈을 감은 상태에서 한 5분 내지 정도 10분 아니 5분 내지 7분 정도 스팀을 쬐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압법은 아까 그냥 램프예요, 램프. 아까 그래서 제가 벌레 퇴치용으로 좋은 아로마들이 있는데, 레몬그라스라든지 라임 같은 것들은 벌레 퇴치용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또 면역력에 좋은 티트리라든지 패티그레인, 그 다음에 유칼립투스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가정 내에서 이렇게 향을 피워 놓으시면 면역에도 좋고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찜질법이 있어요. 우리가 근육통이나 멍이 들거나 근만성 통증에 항염증 효과를 나타내는 아로마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즈마리 같은 것들이 이제 항염증 효과를 나타내고 통증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우리가 따뜻한 물에다가요 에센셜 오일 로즈마리 같은 것들을 한 방울 떨어뜨리고 수건을 꽉 짜가지고서 여기 그 무릎 통증 같은 데가 대고서 랩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증상에 따라서 온찜질을 할 수도 있고 냉찜질을 할 수도 있는데, 온찜질은 이제 관절염이나 생리통, 멍이 들었거나 근육통에 하시면 좋고요. 냉찜질은 우리가 발목을 뼈서 막 퉁퉁 붓는다든지 부종이 있다든지 염증이 있다든지 이럴 때 냉찜질을 하셔야 합니다. 자, 크림법은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크림에다가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진 에센셜 오일을 섞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드름이라든지 아토피, 그 다음에 습진, 건선, 무좀 이런 질환에 여러분들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티트리 같은 것들이나 아니 유칼립투스 같은 거, 그 다음에 아토피 같은 경우는 캐모마일이라든지 패촐리 같은 것들을 사용해 보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성들은 페이스 마스크를 많이 사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페이스 마스크가 좀 촉촉하잖아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쓰는 에센셜 오일을 한 방울 정도 떨어뜨려 가지고 피부에 올려 놓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특히 세포 재생에 도움이 되는 아로마들이 있어요. 미용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로즈라든지 그 다음에 패촐리, 네놀리, 만다린, 자스민, 프랑킨센스 같은 것들이 세포 재생에 도움을 주는 아로마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시는 화장품이라든지 로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스킨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여러분들이 세포 재생이 되는 아로마를 믹스해 가지고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좋은 화장품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화장품에는 이 아로마 에센셜 오일이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사실 잘 섞지를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중에 현대백화점에 가면 탈모 전용 샴푸도 있잖아요. 뭐 천연 뭐 이렇게 뭐라고 제가 이제 상품명은 얘기 안 하는데, 그런 샴푸들도 저도 한번 써봤는데 굉장히 고가예요. 가격이 고가인데 제가 뒤에서 그 탈모 샴푸 만드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탈모에 좋은 그 아로마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로즈마리 같은 것들이 탈모에 좋고요. 그 다음 일랑일랑은 발모 효과도 있고
우리가 지루성 피부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일랑일랑도 좋고요. 그 다음에 발모를 성장을 촉진하는 또 뭐가 있냐면 클라리세이지도 그래요. 클라리세이지도 발모, 모발을 그 촉진하고 성장을 촉진하고 항지루성 피부에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탈모가 걱정되시는 분들은요,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로즈마리, 일랑일랑, 클라리세이지를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샴푸에다가 글쎄 용량이 만약에 한 1리터라면 아니 500 정도, 우리가 샴푸가 보통 500cc니까 500cc라면요 뭐 두 방울 정도 이렇게 섞어가지고 로즈마리 2방울, 일랑 2방울, 클라리세이지 2방울 정도 이렇게 섞어가지고 한번 사용해 보시고, 만약에 항균 피부에 염증이 있다든지 피부 두피 염증이 있거나 그러면 여러분들 티트리 같은 것도 한번 더 섞어 보셔도 좋겠죠. 그래서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렇게도 사용하시고, 아까 피부 재생을 위한 아로마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재생 아로마들을 우리가 페이스 마스크 할 때도 사용하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거는 클레이팩인데, 우리 그 피부관리 샵에 가면 클레이팩 같은 거 해주는데, 거기다가도 이제 아로마를 한 방울 정도 섞어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고 또 멍하고 화상에도 쿨젤을 사용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탈모 있으신 분들은 샴푸를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에센셜 오일은 다 그 베이스 오일에 섞어서 써야 되는데요. 유난히 우리가 원액으로 사용하는 가능한 오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티트리하고 라벤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티트리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항균 효과, 우리가 무좀이라든지 그러니까 곰팡이균, 세균, 바이러스를 전부 다 항균 효과가 있어서 여드름이나 무좀이나 이런 데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 라벤더는 화상 있을 때, 그다음 벌레 물린데 원액으로 그냥 바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가정에서 그 비상약처럼 갖다 두시고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우리 아로마 테라피 적용법인데, 여기 보면 이제 마사지법, 목욕법, 흡입법, 기압법, 찜질법이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아마 마사지법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얼굴 도포 같은 경우는 1% 쓰고요. 그냥 바디 같은 경우는 2% 쓰고요. 국소 도포는 뭐냐면, 아까 제가 질이나 점막 같은데 말씀을 드렸잖아, 앞에서. 그러니까 사실 그 질이나 점막의 어떤 질병 예방을 위해서도 5%내서 10% 정도로 우리가 믹스해가지고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원액 에센스 오일을 원액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캐리어 오일에 섞어가지고도 그 어떤 목적 피부 국소 질환이 있을 때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바디는 아까 그 신체 이완이라든지 노화 방지라든지, 그 다음에 셀룰라이티스, 우리 셀룰라이트를 제거하거나 아니면 림프 순환을 제거하거나 부종을 제거할 때 많이 씁니다, 마사지법. 얼굴은 뭐 우리 노화 방지를 위해서 아까 세포 재생하는 아로마들을 섞어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목욕법은 여러분들 많이 믹스해서 쓸 수 있고, 자, 흡입법은 제가 우리 알러지라든지 면역을 위해서 우리가 가정 내에서 램프 같은 걸 켜놓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방향 효과, 그러니까 어떤 향기를 나타내거나, 불면은 이제 불면증은 이제 라벤더 같은 것들이 불면증이 좋고요. 우울증은 우울증 로즈라든지 네놀리 같은 것들이 좀 우울증이 좋죠. 여성들 우울증이 좋고요. 그다음 찜질법, 관절염이나 염증이 있거나 통증이 있을 때는 우리가 로즈마리를 가장 많이 써요. 로즈마리라든지 페퍼민트 같은 것들 많이 쓰시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각성이나 인지 능력을 향상시킬 때, 그 다음에 기억력을 좋게 하고 집중력을 요할 때 쓰는 것들이 로즈마리, 페퍼민트, 레몬, 바질 같은 걸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우리 기억력이나 집중력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압법으로 한번 램프를 켜놓으시면 좋겠죠. 집에 공부하는 학생이 있거나 그러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 영스랩의 신영아 박사였습니다. 저희 그 영스랩에서 그 아로마 테라피 요즘에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온라인 수업이 아니라 오프라인 수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로 여성의 갱년기를 완화시킬 수 있는 여성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는 아로마라든지, 그 다음에 여성의 Y존 케어에 좀 도움이 되는 아로마, 뭐 질염이라든지 캔디다나
헤르페스를 예방하는 아로마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활력을 증가시키거나, 그 다음에 갱년기 우울증을 완화하는 아로마라든지, 아니면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아로마, 이런 아로마에 대한 1대1 우리 맞춤 아로마를 향수하고 마사지 오일을 지난주에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하시니까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내가 어떤 문제점이 있다 싶은 분들은 저에게 문의도 해주시고 그 프로그램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